시계가 9시를 넘기기도 전에 집안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었다. 부엌에서 물잔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나는 맨발로 뛰어가 어머니를 안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끝, 파르르 떨리는 입술.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텅 비었다. 이웃이 뛰어와 119에 전화를 걸었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등을 두드렸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구급차의 사이렌은 너무나 크게 울렸다. 병원 복도로 들어서자 눈부신 형광등이 머리를 짓눌렀다. 의사가 재빨리 말했고 나는 질문을 따라잡기 위해 애썼다. 고혈압 약은 드셨습니까? 당뇨는요? 숨이 막히는 듯했다. 차트에 적히는 펜 소리가 귀에 콕콕 박혔다. 사인해야 할 서류가 쏟아졌고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긁었다. 눈앞이 흔들렸다. 어머니의 CT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다. 남편은 늦게 도착했다.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수고했어. 그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핸드폰을 보며 회사와 통화에 몰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억울함이 목구멍에서 칼날처럼 솟구쳤다. 그러나 지금 따질 수 없었다.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로웠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살아나셔야 한다. 아직은 안 된다. 기다리는 동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결혼 첫날 시댁에서 어머니가 내 손을 오래 들여다보며 하셨던 말. 이 손으로 우리 집을 일으켜야 해.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다. 그 후로 내 손은 밥을 짓고 아이를 안고 장을 들고 때로는 눈물을 훔쳤다. 지금 그 손이 다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말라버린 손등, 부르튼 손톱.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나를 버티게 했다. 의사의 말은 날카롭게 가슴에 꽂혔다. 뇌경색 초기입니다. 빠른 재활이 필요합니다. 내 머릿속은 숫자로 가득 찼다. 입원비, 간병비, 약값. 작은 가게 월세를 제하면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나 자신도 허리 통증으로 진통제를 달고 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복도 자판기에서 종이컵 커피를 뽑았다. 손에 전해지는 열기가 간신히 나를 붙잡았다.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굵은 글씨로 세 문장을 적었다. 오늘은 쓰러지지 않을 것. 도움을 구할 것. 내 마음을 버리지 않을 것. 자정 무렵 간호사가 나를 불렀다. 어머니는 산소 튜브를 달고 입원실에 누워 계셨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하얀 천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나는 물수건을 대어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드렸다.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눈꺼풀이 떨렸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내 말은 공기 속에 닿았다. 의식이 없는 듯 했지만 손가락이 내 손을 아주 약하게 끼워왔다. 무의식이었을까? 아니, 나는 그 온기를 믿고 싶었다.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밥은 먹었어? 어디야? 나는 담담히 말했다. 응급실이야. 이제 입원실로 올라왔어. 아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바로 갈게.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늘은 오지 마. 대신 약속할게. 엄마 혼자 다 안고 가지 않을게. 아이는 잠시 조용하다가 웃음을 섞어 말했다. 엄마, 꼭 지켜야 돼. 나 엄마 믿어. 병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주차장 지붕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나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다 다시 수첩을 열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자를 또박또박 눌러 적었다. 내일은 쓰러지지 않을 것. 내일도 도움을 구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은 내 마음을 버리지 않을 것. 창밖의 눈송이가 조용히 떨어졌다. 그 고요한 흰빛 속에서 나는 내일의 나를 붙잡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입원실 침대에 누워 계셨고 나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 들어왔고 병실 안은 숨소리와 기계음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늘게 이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내 가슴은 바닥까지 가라앉았다. 간호사가 차트를 점검하며 내게 말했다. 보호자분, 체위 변경은 꼭 2시간마다 해주세요. 손발이 붓지 않게 자주 만져주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리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남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코트에 묻은 겨울바람이 싸늘하게 번졌다. 남편은 내 옆에 앉지도 않고 잠깐 서 있다가 말했다. 밤새 있었나 보네. 그 말은 너무 짧았고 너무 가벼웠다. 마치 내 지난밤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듯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억울함이 차갑게 굳었다. 남편은 곧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바삐 걸음을 옮겼다. 병실 문이 닫히자 공간은 더 싸늘해졌다. 점심 무렵 병원비 고지서를 받았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내 손끝이 떨렸고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다.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속으로 내뱉은 말이 가슴에 콕 박혔다. 숨이 가빠졌다. 병원비, 간병비, 약값. 작은 가게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앞으로 몇 달을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머릿속이 숫자로 가득 찼다. 잠시 눈을 감으니 몇 년 전 일이 떠올랐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나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일을 했다. 추위에 손가락이 얼어붙었지만 아이들 밥은 굶기지 않았다. 그때도 버텼으니 이번에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나 혼자만의 체력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이 걸려 있었다.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나는 급히 손을 잡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빛만이 내게 향했다. 차갑고 낯설고 때로는 원망이 담긴 듯한 눈빛. 나는 그 속에서 외로움을 읽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그 말은 꼭 전하고 싶었다. 그 순간 작은 희망이 일렁였다. 어머니가 아직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곧 간호사가 들어와 다시 검사를 준비했다. 나는 자리를 비켜주며 복도에 섰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복도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수척하고 지쳐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병원비 문제도 남편의 무심함도 어머니의 눈빛도 모두 감당해야 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작은 딸이었다. 엄마, 아침은 먹었어. 괜찮아? 나는 짧게 대답했다. 먹었어. 괜찮아. 그러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딸은 곧 말했다. 엄마, 혼자 다 하려 하지 마. 우리도 있잖아. 순간 눈물이 고였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목소리 하나가 벽을 무너뜨렸다. 그래, 혼자 다 하지 말자. 나는 속으로 다시 반복했다. 이번에는 약속처럼.
밤이 찾아오자 병실 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내 손바닥의 열기를 전하고 싶었다. 이 싸움은 길고 힘들겠지만 오늘만큼은 버텨야 했다. 오늘이 지나야 내일도 올 수 있으니까.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병실 창문으로 햇빛이 스며들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무거웠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산소 튜브에 의지하고 계셨다. 나는 시계를 보며 의자 팔걸이를 잡고 있었다. 손끝에 힘이 저절로 들어갔다. 언제까지 이 싸움이 이어질까? 간호사가 들어와 체위를 바꿔달라며 부탁했다. 나는 힘겹게 어머니를 일으켜 베개를 고쳤다. 그 순간 어머니가 작은 신음소리를 내셨다. 나는 놀라 급히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예요. 괜찮으세요? 그러나 눈은 뜨지 않으셨다.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도 나는 마음이 무너졌다. 점심 무렵 남편이 다시 병실에 들어왔다. 여전히 핸드폰을 붙잡고 통화를 끝내자마자 한마디를 던졌다. 수고했네. 그 말은 또다시 내 가슴을 차갑게 얼려버렸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속으로는 수백 마디의 말이 쏟아졌지만 입술은 다물린 채였다. 잠시 후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다.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우리 가게 수입으로는 감당이 안 돼. 남편은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 순간 나는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이 모든 걸 나 혼자 안아야 하나. 가슴속에서 불안이 날카롭게 솟구쳤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사회복지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 의료비 지원 상담 받으셨나요? 나는 놀라 고개를 저었다. 사회복지사는 몇 가지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재활치료와 간병비는 일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지자체 프로그램도 있으니 신청해 보세요. 순간 어둡던 방 안에 작은 불빛이 켜진 듯 했다.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이 되자 큰아들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엄마, 많이 힘들지? 내가 좀 도울게. 괜찮아. 오늘은 그냥 가. 대신 약속할게. 앞으로 엄마 혼자 힘들게 두지 않을게. 그 말이 내 가슴을 뜨겁게 울렸다. 밤이 되자 병실 복도는 고요해졌다. 나는 수첩을 꺼내 다시 글자를 적었다. 오늘은 쓰러지지 않을 것. 도움을 구할 것. 마음을 버리지 않을 것. 글자를 눌러 적는 순간 내 심장은 조금 더 단단해졌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내일은 더 나을 거예요. 내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지만 언젠가는 닿을 거라 믿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다. 나는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늙은 듯한 기분이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다. 산소 튜브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물수건을 대어 이마를 닦아드리며 속으로 기도했다.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시기를. 잠시 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다. 오늘부터는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분께서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더 큰 짐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점심 무렵 남편이 다시 병실에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내게 한마디를 던졌다. 오늘도 밤샜나 보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어제와 똑같은 무심한 태도였다. 내 속에서는 불만이 솟구쳤지만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았다. 지금 따질 힘조차 없었다. 잠시 후 병실 안에 사회복지사가 다시 찾아왔다.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재활병동으로 옮기시면 간병비가 많이 들 거예요. 대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신청해 보세요. 나는 놀라며 물었다.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미소 지으며 서류를 내밀었다. 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정 금액은 도와줘요. 짐이 조금 덜어지는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오후가 되자 작은 딸이 병실에 찾아왔다.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혼자서 다 하려 하지 마. 나랑 오빠도 있잖아. 나는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신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말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 저녁 무렵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조금 움직이셨다. 나는 깜짝 놀라 침대 앞으로 다가갔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이 아주 잠깐 열렸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세한 눈빛 속에서 나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읽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손길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더 단단히 버티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병실 창밖으로 노을빛이 스며들었다. 붉은 빛이 천천히 사라지며 긴 하루가 마무리되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속삭였다. 어머니,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버틸 거예요. 그 말이 내 귀에도 위로처럼 들렸다. 5번째 날 나는 병실 창문을 열어 겨울바람을 잠시 들였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스치자 정신이 조금 또렷해졌다. 어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작은 변화였지만 내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어머니,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전 회진이 끝난 뒤 남편이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서류 봉투를 들고 와 의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앞으로 돈 더 들어. 지금 집 벌이로는 도저히 못 버텨. 말투는 걱정보다는 차갑고 현실적이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 어떻게 버텨야 할까? 그러나 남편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자리를 피했다. 허공에 남은 내 질문이 허무하게 흩어졌다. 점심 무렵 작은 딸이 다시 찾아왔다. 피곤한 얼굴로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엄마, 밥은 먹었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바빠서 그냥 넘어갔어. 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쓰러지면 누가 할머니 돌봐. 제발 밥이라도 챙겨 먹어. 나는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오후에 큰아들도 들렀다. 그는 회사에서 바로 달려온 듯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다. 의자에 앉아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내가 병원비 조금 낼 수 있어. 아직 많이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보탤게. 나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든든하다. 아이들의 손길이 내 어깨를 붙잡아주는 것 같았다. 저녁 무렵 어머니가 잠시 눈을 떴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나를 향한 시선이었다. 나는 급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힘내세요. 대답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눈가에 미세하게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것이 의식의 신호라고 믿었다. 밤이 깊어가자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하루를 기록했다. 아이들이 옆에 있다. 혼자가 아니다. 오늘은 버텼다. 글자를 적는 순간 가슴속에서 묘한 따뜻함이 퍼졌다. 내일도 또 버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아주 작게 피어올랐다.
6번째 날 아침 병실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창밖에는 흐린 겨울 하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내 마음도 그와 똑같이 눌려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지만 손끝이 조금씩 더 힘을 내는 듯 했다. 나는 그 작은 변화를 붙잡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다. 보호자분, 오늘부터는 재활 운동을 조금씩 시도해야 해요. 처음엔 힘들지만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말은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점심 무렵 남편이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잠시 서류를 훑더니 짧게 말했다. 미치겠네. 앞으로 더 못 버텨. 지금 집벌이로는 도저히 못 버틴다고. 나는 잠시 멍하니 그 말을 듣다가 힘없이 대답했다. 알아. 그래도 버텨야지. 방법을 찾아야 해. 그러나 남편은 대꾸하지 않고 병실을 나가버렸다. 말은 공중에 흩어져 허공에만 남았다. 오후가 되자 작은 딸이 찾아왔다. 학교에서 바로 달려온 듯 가방을 맨 채였다. 딸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내가 간호 도와줄게. 엄마 잠깐이라도 쉬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너는 공부해야지. 그러나 딸은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가 눈을 떴잖아. 우리도 같이 있을게.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저녁이 되자 큰아들이 다시 들렀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엄마, 내가 이번 달 월급에서 조금 더 보탤게. 걱정하지 마. 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목이 메었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내가 덜 외롭다. 순간 병실 안 공기가 조금 따뜻해지는 듯했다. 밤이 찾아왔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떴다. 나는 급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그 눈물이 나에게는 수백 마디의 말보다 크게 다가왔다. 나는 눈물을 닦아드리며 속삭였다. 우리 다 같이 버틸 거예요. 어머니, 힘내세요. 병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나는 의자에 앉아 수첩을 열었다. 오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다. 아직 살아계신다. 아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글자를 눌러 적으며 나는 내일도 버틸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7번째 날 아침, 나는 병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얀 겨울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번져 들어왔다. 어머니의 손등을 잡은 채 나는 속으로 수십 번 같은 기도를 반복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지시기를. 제발. 간호사가 들어와 어머니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제보다 반응이 좋아졌어요. 눈물 반사는 의식 회복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 작은 희망이 보이는 순간 더 큰 불안도 따라왔다. 점심 무렵 남편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로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하네. 병원비까지 하면 버티기 어렵겠어. 그의 말은 단순한 사실 같았지만 내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차가운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나도 알아.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지. 그러나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오후가 되자 작은 딸이 수업을 마치고 병실로 왔다. 책가방을 내려놓고 내 옆에 앉아 말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병원에서 잘게. 엄마도 집에 가서 좀 쉬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잡았다. 내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하지만 내가 있어야 마음이 놓여.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도 할 수 있어. 엄마가 다 떠안지 않았으면 해. 저녁이 되자 큰아들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잠시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우리 이번 주에 가족회의 하자. 아빠도 같이. 이제 각자 어떻게 도울지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짐이 조금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그래,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밤이 깊어갈 무렵 어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신음 같은 소리를 내셨다. 나는 놀라 손을 꼭 잡으며 얼굴을 가까이 했다. 어머니, 저 들려요? 저 여기 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나는 그 순간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다. 나는 수첩을 꺼내 글자를 적었다. 가족이 함께해야 한다. 혼자는 버틸 수 없다. 오늘도 약속을 지켰다. 글자를 눌렀으며 나는 내일의 희망을 조심스럽게 붙잡았다. 8번째 날 아침 창문 틈으로 스며든 겨울 햇살이 병실을 환하게 비췄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손끝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놓였다. 어머니, 오늘은 더 나아지실 거예요.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전 회진에서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환자분 상태가 조금씩 회복되는 중입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꾸준히 따라와야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새로운 부담이 밀려왔다. 이제 시작이라는 말 같았다. 점심 무렵 남편이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네. 나는 차갑게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아.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당신 어머니잖아. 남편은 말없이 병실을 나갔다. 남은 건 어색한 공기뿐이었다. 저녁 무렵 나는 작은 딸과 통화를 했다. 엄마, 오늘은 할머니 어떠셔? 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떨렸다.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조금씩 나아지고 계셔. 너 걱정 말고 공부에 집중해. 그러나 딸은 끝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나도 곁에 있고 싶어. 엄마 혼자만 힘든 게 싫어. 그 말에 눈가가 젖어왔다. 밤이 되어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창밖 달빛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 더 힘든 길이 남아있더라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가족이 함께 버틴다. 그 다짐이 내 가슴을 뜨겁게 채웠다. 9번째 날 아침 창밖에는 희미한 눈발이 흩날렸다. 병실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하루하루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지만 손끝에 조금 더 힘이 들어오는 듯 보였다. 나는 작은 변화에 매달리듯 속삭였다. 어머니, 오늘도 잘 버티고 계시네요. 오전 회진에서 의사는 짧게 말했다. 호전은 보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보호자분도 지치지 않도록 하셔야 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서 두려움이 자꾸 고개를 들었다. 점심 무렵 남편이 들어왔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무심하게 말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네. 나도 솔직히 지쳐가.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회피와 피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나도 힘들어. 당신이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남편은 더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은 건 텅 빈 의자와 무거운 공기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작은 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아직 책가방도 벗지 않은 채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오늘 시험 망쳤어.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왜? 준비 열심히 했잖아. 딸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머릿속에 할머니 생각만 나서 집중이 안 됐어. 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소중해. 딸은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무렵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오늘은 못 들르겠어. 대신 내일 퇴근하고 바로 갈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 목소리만으로도 힘이 된다. 아들은 짧게 대답했다. 엄마, 꼭 버텨. 나 믿어.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핸드폰을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아들의 말이 병실안 공허한 공기를 조금 덜 외롭게 만들어 주었다. 밤이 되어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수첩을 열어 글자를 눌러 적었다. 남편은 지쳐가지만 아이들은 내 곁에 있다. 혼자가 아니다. 오늘도 약속을 지켰다. 글자를 쓰며 내 심장은 다시 단단해졌다. 10번째 날 아침 병실 창문을 두드리던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살피며 작은 숨결에 귀를 기울였다. 아직도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몸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는 게 느껴졌다. 어머니, 오늘도 잘 버텨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오전 회진에서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환자분이 의식 회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부터는 재활 치료가 관건이에요.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이 어깨 위에 얹히는 것 같았다. 점심 무렵 남편이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말했다. 집안 살림도 어수선해.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감이 안 와.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나도 알지만 우리가 버티는 수밖에 없잖아. 남편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허공에 떠도는 그 대화가 서글펐다. 오후가 되자 작은 딸이 학교를 마치고 찾아왔다. 딸은 내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늘은 내가 할머니 손 잡아드릴래.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내주었다. 딸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할머니, 힘내세요. 저도 여기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내 가슴은 벅차올랐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순간 같았다. 저녁 무렵 큰아들이 들렀다. 그는 직장에서 바로 온 듯 지친 얼굴이었다. 그러나 내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우리 가족회의 이번 주말에 꼭 하자. 아빠도 불러서 다 같이 얘기해야 해. 이제는 나눠야 할 때야. 나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정말 같이 나누자. 밤이 되어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어머니 곁에서 수첩을 꺼내 글자를 눌러 적었다. 오늘은 희망이 보였다. 어머니의 몸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 아이들도 옆에 있다. 혼자가 아니다. 글자를 적는 동안 가슴속이 따뜻하게 차올랐다. 나는 오늘을 버텼고 내일도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밤이 깊어 병실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감았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새벽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도 단 한마디 불평하지 않으셨던 시어머니의 뒷모습. 나는 그때는 몰랐다. 왜 그렇게 힘들면서도 침묵하셨는지.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다. 나는 그제서야 알았다. 그 침묵 속에 담겨 있던 것이 원망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저도 그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손끝이 아주 미약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내게 세상을 다 품은 듯한 기적 같았다.